지난번에 하던 도표를 펼쳐봐봐. 도표 책에서 자, 이렇게 됐었던 걸 기억할 거야. 자, 지난번에 했던 이 도표가 산점도표였어. 기억나? 자, 이 도표의 이름은 산점도표. 자,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그랬어. 뚜렷하지 않아. 자, 그러면은 이 도표를 가지고 우리가 두 번째 문제를 풀어야 돼. 자, 그럼 봐봐. 상관관계 및 인과관계의 개념을 참고하여 다 그래. 도표 1과 2에 제시된 관계를 비교 분석하라. 자, 이랬어. 그러면 지난번에 이 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했는지 생각을 해볼게. 자, X좌표하고 Y좌표는 상관관계는 존재해. 그러나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그랬어. 뚜렷하지 않다라는 거야. 이유는 X가 Y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Y가 X의 원인 될 수도 있었어. 또 하나는 제3의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랬어. 제3의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랬어. 그래서 이걸 가지고 두 개의 도표를 갖다가 우리가 12개의 문장으로 써야 돼. 몇 개의 문장을 쓴다고? 12개의 문장으로 써야 해. 자, 그럼 12개의 문장을 쓰기 위해서 자, 우리가 한번 가볼게. 자, 아까 도표가 2개가 나왔었어. 하나는 도표 1, 도표 2. 자,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아까 그 보기의 내용에 참조해서 글을 써내려가야 돼. 근데 문장은 12개의 문장이기 때문에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원래 우리가 도표 요약을 3줄에 하지 않았니? 도표 요약을 3줄에 했었어. 첫 번째 도표는 원도표인지, 두 번째 도표는 변화추이, 세 번째 도표는 결국 이 도표가 말하고자 하는 주장이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이것만 써도 3개의 문장인데 도표 1을 이렇게 쓰고 도표 2를 또 이렇게 쓰면 우리는 3, 3, 즉 6개의 문장이 모두 날아가. 자, 그럼 6개의 문장이 날아가고 다시 이 보기에 적용해서 이걸 3개의 문장으로 또 써야 돼. 이걸 보기에 적용해서 3개의 문장을 써야 돼. 그러니까 보기를 따로 쓸 칸은 마련되지 않았어. 자, 뭘 따로 쓸 칸은 마련되지 않았다고? 보기를 따로 쓸 칸은 마련되지 않았어. 이해가 됐어? 그럼 어차피 도표 1, 2를 갖다가 내가 보기에다가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써야 될 것은 도표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3줄. 즉 3개의 문장이야. 150자. 그리고 도표 2도 마찬가지로 150자 문장에 3개. 보기도 마찬가지야. 이걸 3개, 3개로 써야 되거든. 적용해서. 자, 그럼 적용을 해보러 다시 가볼게. 도표 있는 대로. 자, 보시면 알겠지만 평균 수명과 1인당 소득이야. 자, 뭐하고 뭐에 대한 얘기야? 평균 수명과 1인당 소득에 관련된 거야.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에 써야 될 내용은 원도표인지를 이걸 3개의 문장으로 쓴다 그랬어. 그리고 적용하는 걸 또다시 3개의 문장으로 쓴다 그랬어. 보기만큼. 그리고 여기 있는 걸 적용하는 걸 또 3개의 문장으로 쓰고 여기 있는 걸 갖다가 또 적용해서 3개의 문장을 쓰면 모두 12개의 문장으로 끝나. 됐어? 자, 그러면 평균 수명과 1인당 소득의 상관관계인데 무슨 상관관계니? 이렇게 돼 있으면 우상향하고 있지.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 도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은 원도표니까 뭐에 관련된 얘기를 해줘야 돼? 평균 수명과 1인당 소득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표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얘하고 얘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산점도표다. 자, 그 다음에 변화추이를 써야 되거든. 두 번째 줄에. 근데 변화추이를 쓰려고 하니까
그냥 점만 있는 거야. 뭐 이러냐? 자, 변화치를 내가 쓰고 싶은데 계속 점밖에 없어. 그럼 변화치를 어떻게 써야 자 되느냐? 이걸 뭐 그렇다고 다 쓸 수는 없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전부 다 쓴다. 이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가장 높은 걸 분포도별로 써주는 게 쉬워.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야. 자, 변화추이는 이렇게 쓰면 되겠지.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을 70에서 80까지를 봤을 때 평균 수명을 70에서 80의 분포도를 봤을 때 자, 걔네들이 뭐이기 때문에 1인당 소득은 $10,000에서 10만 달러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하나를 써주면 돼. 70에서 80을 봤을 때 $10,000에서 10만 달러다. 이렇게 하나 써주고 또 하나는 낮은 걸 하나 또 써주면 되겠지. 평균 수명 40에서 50까지를 봤을 때 자, 얘네들은 어때? 100에서 1000달러로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써주면 돼. 그러면 써준다면 이 말이 나오겠지. 평균 수명은 70에서 80까지 만에서 10만 달러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일 때는 100에서 1000달러 분포를 보이고 있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 그러면 높은 것과 낮은 것을 각각 써주시면 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이 끝나게 될 거야. 이렇게 높은 거 한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낮은 것 한번 이렇게 써주면 깔끔하게 끝나. 그 다음에 따라서 즉 결국이야. 자, 우리가 이제 써야 될 문장 세 번째 결국 뭐를 갖고 있다? 음의 상관관계, 양의 상관관계야. 자, 높을 때 높고 자, 뭐 할 때? 평균 수명이 높을수록 자, 뭐가 높을수록? 평균 수명이 높을수록 뭐도 높기 때문에 소득도 높고 됐어? 또 반면 자, 이거를 반면이라고 해도 되지만 역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뭐도 높기 때문에 평균 수명도 높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 자, 이때 띈다는 머리띠처럼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원도 편지. 자, 평균 수명과 1인당 소득의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산전도표다. 자, 그리고 변화추이를 쓸 때 어떻게 쓴다고? 70에서 80 평균 수명. 그리고 높은 건 높은 것끼리, 낮은 건 낮은 것끼리 해서 써주면 되겠지. 평균 수명이 70에서 80의 분포도일 때 1인당 소득은 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자, 10만 달러로 나타나 있고 평균 수명이 40에서 50일 때 자, 1인당 소득은 100에서 1000달러로 분포도를 띈다. 결국 평균 수명이 높을수록 소득도 높고 역으로 소득이 높을수록 평균 수명도 높기 때문에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 이해됐어? 그러고 나서 끝난 게 아니야. 자, 내가 이렇게 해서 지금 도표 1에 관련된 자, 뭘 썼어? 원도표, 변화치, 결국 도표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썼어. 그럼 그 이유를 얘기를 해줘야 돼. 여기까지는 도표에 대한 요약밖에 없어. 여기까지는 뭐에 대한 요약밖에 없어? 자, 단순 도표에 대한 요약밖에 없기 때문에 그 요약에 따른 걸 다시 써줘야 돼. 자, 이제 왜 그런지를 설명해 줘야 돼. 왜냐하면 이제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아까 보기가 원했던 게 뭐였어? 보기 원했던 게 x는 y의 원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y가 x의 원인이 된다 그랬어. y가 누구의? x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랬어. 때로는 뭐라 그랬어? 제3의 요인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또는 원인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했었어. 이걸 가지고 여기다가 써줘야 돼.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봐. 왜냐하면 자, 아까 x가 뭐였지? 평균 수명이 높아서. 자, 뭐가 높아서? 자, 이걸 여기다가 그대로 적용하는 거야. y부터 뭐 적용한 것뿐이야. 평균 수명이 높아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해줘야 돼. 평균 수명이 높아서 뭐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평균 수명이 높았기 때문에 자, 더 오랫동안 일을 할 수 있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 뭐 한 것인지 소득이
올라간 것인지. 올라갈 수도 있다. 길으니까 올라갈 수도 있다. 반면 소득이 올라가다 보니까 소득이 그랬어. 올라가다 보니까 삶의 질이 올라가서. 왜냐면 좋은 거 먹을 거 아니야. 자, 좋은 치료를 받거나 좋은 걸 먹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삶의 질이 올라가서 뭐 할 수 있다? 평균 수명이 올라갈 수 있기도 하다. 또한 두 가지, 즉 XY, 즉 아까 말했던 소득하고 뭐에 대한 얘기, 평균 수명. 이것과는 별개의 그래서 제3의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제3의 요인이 존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써주면 돼. 존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보기를, 자 여기는 이 보기를 우리가 풀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 보기를 풀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 존재할 수도 있다. 됐어? 자, 여기까지 존재할 수도 있다. 따라서 도표 1은 뭐하고 뭐는 상관관계를 띠지만 소득과 평균 수명은 상관관계는 띠지만 상관관계는 존재하지만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이렇게 써주면 끝나. 이거를 세 줄에 걸쳐서 써줄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도표2도 마찬가지로 이런 작업을 하셔야 돼. 자, 도표2로 다시 한번 가볼게. 그런데 이제 고득점을 맞아야 되잖아, 우리가. 여기 아까 요약 세 줄 써줬고, 그리고 적용 세 줄 써줬고, 다시 여기 요약 세 줄 쓰고, 적용 세 줄 쓰는데 가장 좋은 건 이 두 개의 도표가 어떤 차이를 지니고 있거나 어떤 연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고득점의 시작이야. 자, 다른 애들이 안 하는 이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 줘야 돼. 자, 그러면 도표2를 자, 똑같이 할까? 한번 해볼게. 도표2를 똑같이 할 거야. 인구 증가율과 1인당 소득의 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얘는 반대잖아. 우하향하고 있지? 그럼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산정 도표다. 자, 이렇게 쓸 거야. 인구 증가율과 1인당 소득의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산정 도표다. 그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아까 내가 했던 이 말, 이 두 개를 비교해 주면서 들어가면 좋겠지. 자, 어떻게 들어가면 돼? 도표 2는 도표 1보다는 상관관계가 미약한 편이다. 도표 2는 도표 1보다 도표 2는 도표 1보다 뭐가? 상관관계는 미흡한 편이다. 왜 그러냐면 대각선은 나중에 근다 그랬어 내가. 대각선은 이렇게 나중에 거. 원래 산정도표가 먼저 있고 대각선은 나중에 긋거든. 그런데 대각선에 밀접해 있느냐가 중요한데 도표 1은 보다시피 밀접해 있어. 근데 도표 2는 점이 이 대각선 노란 줄 안에 더 안 들어가 있어. 아까 걔는 보라 줄 안에 많이 들어가 있는 편인데 얘는 그렇지가 않거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을 막 이렇게 찍었다고 쳐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찍었다고 쳐보자. 그럼 이거는 상관관계가 형성될 수가 없어.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상관관계가 아니야. 그나마 여기 좀 밀접한 편이라서 그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까 도표 1에 요약 세 줄 써줬고 그리고 아까 보기가 적용하라는 거 세 줄 써줬고 그리고 도표 1에 원도 편지를 쓴 후에 도표 2는 도표 1보다 상관관계는 미흡하다. 왜? 대각선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자, 대각선에서 멀리 있기 때문에 상관관계 미흡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를 써줄 거야. 아까 배운 대로 써주면 되겠지. 이쪽. 인구 증가율이 2% 3%일 때는 자, 이때는 어떻게 되니? 2% 3%일 때. 이 정도를 띄고 있지,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고 1에서 0일 때는 이 정도를 띄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아무 문제가 없게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똑같이 변화치를 써준 후에 결국 인구 증가율이 높을수록 1인당 소득도 낮은 편은 1인당 소득은 낮았고
자, 이번엔 반대야. 그 다음에 1인당 소득이 낮을수록 인구 증가율은 높았다. 따라서 자, 뭐의 상관관계를 띠는? 음의 상관관계를 띠는 산점 도표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자, 이렇게 써준 후에 똑같이 할 거야. 아까. 자, 이제 이번에 여기를 써줄 거거든. 이번엔 여기를. 자, 이제 지우고. 아까 나는 도표 1에 먼도 편지를 세 줄을 쓴다 그랬어. 먼도표, 변화추입, 그리고 도표가 말하고자 한다. 그리고 보기에 적용할 거야. 왜냐하면 해가지고 보기에 적용해서 세 줄을 써줬어. 그 다음에 도표 2를 들어갔어. 도표 2에 먼도 편지를 먼저 써줬어. 그리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로 뭘 써줬냐? 도표 1에 비해. 자, 뭐에 비해? 도표 1에 비해. 누구는? 도표 2는 상관관계는 미흡한 편이다. 상관관계는 미흡한 편이다. 이거 하나만 더 써준 거야. 그리고는 똑같아. 원도 편지. 아까 분포도에 따라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양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해서 띄게 됐는지 그거를 설명해 주면 돼. 자, 이번에는 또 봐봐. 이거를 보기에 적용해 보면, 이걸 뭐에다 적용해 보면, 보기에 적용해 보면. 자, 이렇게 써도 돼. 적용하면. 자, 이제는 우리는 뭐야? 자, 뭐가 높아서? 평균 수명이 그랬어. 높으면. 뭐가 낮았어? 반대로. 소득이 낮았단 말이야. 평균 수명이 높으면. 그럼 평균 수명이 높으면 왜 소득이 아니 이거 했는지 아까 높으면 같이 잘못했어. 자, 높으면 같이 높다 그랬지. 높으면 뭐라고? 같이 높다 그랬어. 내가 책을 지금 안 보고 있어가지고 볼 수가 없거든. 이거는 아이패드로 돼 있어서. 평균 수명이 높으면 뭐가 높고 소득이 높았지. 아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했거든. 그러면 이번에는 인구 증가율과 소득의 관계야. 그러면 인구 증가가 높으면 소득은 낮아야 돼. 자, 뭐가 높으면? 인구 증가가 높으면 소득은 낮아야 돼. 그 이유를 얘기해 줘야 돼. 인구 증가율이 높은 곳은 뭐는? 소득은 낮았단 말이야. 자, 왜냐하면 직업에 그랬어. 또는 일하는데 시간을 빼앗기지. 자, 시간을 쏟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뭐는 하기가 어려워. 자,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얘기는 하기가 어렵다. 자, 출산이나 육아의 시간을 빼앗긴다는 거야. 이걸 못한다고 얘기를 해줘. 그래서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자, X가 Y의 원인인지 Y가 X의 원인인지 그럼 반대로 소득이 높아서 자, 소득 높은 거고 인구 증가라고 얘기를 또 해줘야지. 그러면 결국 뭐야?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자, 뭘 많이 낳다 보니까 아까는 이걸 원인으로 삼았고 이번에는 이 인구를 원인 삼을 거야. 아이를 많이 낳다 보니까 뭐야? 소득이 그랬어. 자, 아이를 갖다가 많이 안 낳았다 보니까 낳지 않다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시간이 많이 남아. 시간이 많이 남지. 그래서 그것을 일하는데 쏟은 것인지. 자, 또는 제3의 원인이 있는지 알기 어렵다라고 써주면 돼. 제3의 원인이 있는지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는 인과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자, 이렇게 써주시면 돼. 이렇게 12개가 자, 문장으로 만나야 되니까 이걸 내 과제로 삼을 거야. 이거 과제 하나야. 이거 과제 해오셔야 돼. 알겠어? 자, 그러면 도표를 또 가볼 거야. 자, 지금 여기 있는 페이지에서 앞으로 4장을 넘어가셔야 돼. 앞으로 몇 장을 넘어가셔야 돼? 나는 페이지니까 8페이지를 앞으로 갈 거고 자, 학생들은 4장을 앞으로 가시면 돼.
자, 그러면 이런 도표가 나올 거야. 페이지로는 2011년 건국대 논술. 찾았어? 건국대학교는 이제 문제 1번을 버렸어. 최근에는. 문제 1번을 버리고 이쪽으로 나눠서 문제 1번을 포진했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남은 문제는 문제 2번하고 3번만 남았어.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돼. 600자고 1000자.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내가 지금 오늘 풀 문제는 두 번째 문제야. 라의 도표가 정부의 규제 완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뒷받침 자료로 충분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 주장을 논증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와 데이터가 분석이 돼야 되는지 논하시오. 그랬어. 자, 그러면은 이거를 설명을 해보면 자, 라의 도표가 주장과 맞지 않는 이유를 얘라. 그러니까 주장의 논거가 될 수가 없다는 뜻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라의 도표가 주장의 논거가 될 수 없다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주장은 이 얘기였어. 경제 규제 완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라의 도표, 즉 이게 주장의 논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랬는데 교수님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 이게 논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래. 논거가 왜 안 되는지 설명이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논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이 돼야 될지. 자, 논거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보완이 될지. 그러니까 두 가지를 써줘야 돼. 자, 그러면은 교수님이 원한 게 두 가지였고 나한테 원하는 칸은 12개 문장이야. 600자니까 12개 문장이야. 자, 그러면 김영은 뭐부터 출발할 거야? 자, 맨 처음에 출발해야 될 것은 자, 우리가 그냥 논거를 바로 쓰는 게 아니라 이 지문을 모르는 사람이 읽어도 이 글이 완결판이 돼야 돼. 이 글이 하나의 완결판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김영 너라는 사람 뭐부터 쓸 건데? 이거부터 쓸 거야. 경제규제 완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라는 주장에 이걸 먼저 쓰고 이 주장에 라의 도표는 합당하지 않다. 즉 논거로 합당하지 않다는 뜻이야. 자, 즉 논거가 될 수 없다. 자, 이렇게 먼저 쓰고 갈 거야. 이걸 첫 번째 줄로 완성을 시킬 거야. 자, 다시 한번 얘기해. 경제규제 완화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그랬어. 주장에 라의 도표는 논거로 합당하지 않다. 자, 이 주장에 논거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먼저 써줄 거야. 그러고 나서 자, 우리가 꼭 써야 될 게 뭐냐면 라에는 도표뿐만 아니라 작은 글씨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 그런데 자, 라의 도표를 먼저 볼 거야. 그럼 라의 도표는 아까 우리가 배웠던 뭐하고 똑같아? 산점 도표하고 똑같아. 뭐하고 똑같다고? 산점 도표하고 똑같아. 그러면 여기 보면 유럽 11개국의 경제 규제와 경제 성장률 간의 관계를 묻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하향하고 있고 대각선은 나중에 쓴 거야, 교수가.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경제 규제는 없는 거야. 또는 경제 규제가 많으면 경제 성장률은 낮다. 자, 이렇게 지금 두 가지로 얘기가 되는데 건대 도표는 심플한 대신에 누가 낸다 그랬어? 응용통계학과 교수님이 낸다 그랬어. 건국대학교 논술의 입시처장이 응용통계학과 교수님이야. 그래서 도표를 남보다 훨씬 잘내. 자, 그러면 이런 도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꼭 확인하고 지나가야 되는 팁을 하나 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꼭 해야 돼. 자, 즉 뭐냐면 자를 가지고 세로를 세워서 비슷한 게 있는지를 한번 보는 거야. 이렇게 자를 가지고 세로를 세웠을 때. 비슷한 게 생겼지. 누가하고 누가 비슷해?
에스파냐하고 네덜란드가 상당히 유사해. 경제 규제가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 우리가 눈치챌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자, 우리 보니까 뭐야? 경제 규제는 유사한데 경제 성장률은 차이가 있지. 자, 이게 문제가 있었고, 자, 그 다음에 세로로 이렇게 했으면은 이번에 가로줄로 이렇게 한번 대충 가보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비슷한 애를 만날 수 있을 거야. 벨기에하고 독일. 벨기에하고 독일은 어떠니? 경제 성장률은 유사한데 규제는 큰 폭의 차이를 지니고 있어. 그러니까 도표 자체에 나타난 모순 한번 적어볼게. 도표 자체에 어떤 모순이 있었어? 독일과 벨기에가 모순이 있었고, 에스파냐하고 네덜란드가 또 모순이 있게 돼. 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 이해됐어? 자, 그러면 자, 아까 걸로 다시 한번 넘어가서 자, 우리는 도표 자체에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아냈고 도표 자체에 모순이 있었어. 자, 누구하고 누가 문제가 있었고 벨기에하고 독일이었나? 에스파냐하고 네덜란드였나? 이게 모순이 있다는 걸 알았어. 그리고 물론 도표보다 작은 것이 훨씬 중요하지만 여기 있는 것들을 쫙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게. 우선 경제 규제. 그럼 여기에는 없었거든, 경제 규제가. 왜? 있긴 있었는데 어떤 경제 규제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 그리고 지속성이 되려면 연도가 나와 있어야 되거든, 도표에. 근데 연도가 제대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그리고 경제성장이라 그러면 뭘 경제성장이라 그러는지 기준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그래서 주장 자체가 도표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게 많아. 자, 우선 봐봐. 라 도표에는, 자, 뭐에는? 라 도표에는 여기 있는 주장의 내용이 거의 들어있지 않아. 경제 규제는 있지만 어떤 경제 규제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정부의 경제 규제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정부가 한두 개가 아니거든. 예를 들면 오바마 정부도 있고 트럼프 정부도 있어. 정부도 오바마 정부도 있고 트럼프 정부도 있고. 그럼 바이든 정부도 또 새로 출범하지 않니? 그럼 어떤 정부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고 경제 규제도 뭔지를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 이 도표는 그걸 전혀 주지 않아. 예를 들면 경제 규제도 좋은 경제 규제가 있고 나쁜 경제 규제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한 좋은 경제 규제도 있고 나라를 살리기 위한 근데 자기 사리사욕을 위한 나쁜 경제 규제도 생길 수가 있어 없어. 있지. 정경유착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지속성이라고 한다면 자 뭐라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말했던 그 지속성이라고 하려면 정확히 범주가 있어야 돼. 시간 범주가. 지속성을 띄려면 시간 범주가 정확히 나와야 돼. 근데 시간 범주도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뭘 경제성장이라고 하는지 그것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 자,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뭐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기가 어려워. 이해가 됐어? 자, 나타나 있지가 않아서 알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이 라의 도표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 라의 도표에서 확인 자체가 안 돼. 그래서 굉장히 확인하기가 어려운 게 많다고 생각하면 돼. 라의 도표에는 이런 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 자, 그러면은 자, 항상 도표보다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해. 도표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 작은 글씨가 더 중요해. 그래서 이 작은 글씨도 읽어보면서 우리가 글을 써보도록 할 거야. 자, 아까 내가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가로 세로로 지금 나와 있는 거 있지? 이거 굉장한 거니까 꼭 기억을 하셔야 돼. 알겠어? 자, 왜냐면 건대는 답지를 만들어낸 적이 없어. 그런데 나는 건대를 혼자 풀었거든. 그래서 건대 답지를 만들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야. 알겠어? 근데 이제 건대 도표를 풀잖아? 그럼 다른 대학교 도표는 그냥 거저된다고 보시면 돼. 시장이 항상 효율적인 자연 배분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항상 도표보다 작은 것이 중요해. 독과점의 횡포, 환경 오염의 피해, 공공재 생산 부정 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의 경제활동을 개입해왔다.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 공기업을 위한 공공재 생산, 독과점 불공정에 대한 규제 등일 것이다. 그러면 시장 규제가 좋았다라는 거야. 긍정성을 띈 거야. 환경보호를 위한 거구나.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거. 잠깐만 얘기하고 지나갈게. 경제학에서 최악은 뭐고? 최악은 시장 실패야. 경제에서 최악은 뭐라고? 시장 실패, 알겠어? 그러면 인문학에서 최악은 뭘까? 인간 소외야. 인문학에서 최악은 뭐라고? 인간 소외야. 이거 외우고 계셔야 돼. 그럼 시장 실패, 공기업을 위한 공공재 생산, 독과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 이거는 규제의 좋은 점이네. 순기능적인 면모를 얘기했네. 또한 정부는 정부 특정 산업 부분의 기업 활동에 대한 인허가를 특정한 업체에게만 내주기도 하는데 기업 간의 과도한 경쟁 방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익 증진 등을 위해서다. 개발도상국에서는 특정한 전략 사업을 육성할 목적으로 정부가 독과점 기업이 될 수 있는 인허가를 내주는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은 이것도 순기능을 얘기했어. 그러나 한편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자원 부분의 효율성이나 공익 증진과는 관계가 없이 자, 정부 규제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한다. 경쟁력의 악화, 기업 정부의 유착. 그런 거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하지. 우리나라는 정경유착으로 아주 유명한 나라야. 정치계와 경제계가 서로 결혼제도로 연결돼서 자, 끝까지 많이 해먹지 걔네들끼리. 관료 집단의 이기주의 그리고 부정부패 등이 바로 그것이다. 1980년대 이후 세계 선언하는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민간의 능동적 참여와 자발적 참여에 실현될 때 지속적인 경제성이 가능하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은 자 여기 보면은 지속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랬어. 세계 여러 나라는. 자, 뭐가 완화하고 있다고? 여기까지는 규제의 역기능이 나왔어.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민간의 능동적인 활동이나 자발적 창의도 자 규제만큼이나 알겠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했어. 자 민간의 능동적 참여, 자발적 창의도 규제만큼이나 도움이 될 때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자유시장에서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교수가 원했던 게 라의 도표가 즉 자, 라의 도표가 자, 뭐의 주장에 이 주장하고 안 맞아 떨어지는 이유를 나한테 써달라는 거야. 그리고 보완할 수 있는 보완책을 써달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글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 자, 내가 첫 번째 줄은 뭐라 그랬어? 자, 경제 규제 완화가 정부의 경제 규제 완화가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라의 도표는 합당하지 않다. 자, 이렇게 썼어.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설명할 거야. 그 이유는 자, 우선 도표에는 그러니까 라 도표를 말하는 거야. 라 도표에는 경제 규제가 명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왜냐면 어떤 정부인지 자, 어떤 정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정부지가 명시돼 있지 않아. 어떤 정부지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경제 규제인지를 알기가 어렵다는 거야. 어떤 정부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경제 규제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이해됐어? 자, 이렇게 써주면 돼. 그리고 자, 규제에는 뭐도 있고 뭐도 있기 때문에 순기능적인 면모도 있고 역기능적인 면모도 있어. 그런데 그 규제가 안 나타나 있다는 얘기를 꼭 해주셔야 돼.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들어가셔야 돼. 그리고 도표 자체에 무순이 있어. 도표의 무순은 뭐야? 아까 벨기에와 독일은 뭐는 유사한데 자, 뭐하고 뭐가 유사해? 경제 그랬어. 자, 규제는 차이가 있었는데 발전에는 유사했어 안 했어? 유사했고 그 이유를 얘기해야 돼. 뭐는 같았는데 뭐는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에스파니아하고 네덜란드조차도 그래서 뭐는 같았는데 뭐는 차이가 있었다. 이해됐어?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속성의 범주가 지속성의 시간 범주가 나와 있지 않아. 지속성의 시간 범주가 정확하게 제시돼 있지 않아. 이게 제시돼 있지 않아. 그리고 경제성장의 범주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가 않아. 경상의 범주를 어디까지를 기준으로 하는지 범주 기준이 나와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 이렇게 해주시면 끝이 나.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까지가 논거야. 자, 왜? 합당하지 않은 논거. 그럼 이제 보완책을 써줘야 되거든. 이제 보완책을 위를 지우고 써줄게. 이제 보완책을 쓰셔야 되거든. 뭘 쓰셔야 된다고? 자, 그럼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자, 뭐를 하기 위해서는? 또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써도 되고, 또는 어떻게 써줘야 돼? 라가 올바른 롱거가 되기 위해서는, 올바른 롱거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했어? 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써주면 돼. 경지 규제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된다. 자, 뭐가 제시돼야 돼? 경지 규제가 어떤 것이었는지가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야 돼. 명확하게 제시가 돼 있어야 하고, 이해됐어? 그 다음에 도표의 모순도 사라져야 되겠지? 도표의 모순도 사라져야 되고, 시간 범주도, 그 다음에 기준 범주도 명확하게 써야 돼. 여기 있는 걸 쭉 그렇게 한꺼번에 쓰는 거야. 또한, 이 부분 기억나니? 자, 경제성장에는 뭐도 있기 때문에, 민간의 노력도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의 노력, 민간도 노력이 있다고 했어, 안 했어? 여기. 민간의 능동적인 참여와 자발적인 참여가 실현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언급을 해주면 좋겠지. 그거랑 비교해주면 좋겠지. 그렇지. 왜냐면 규제만이 아니라 이것만으로서 해줘야 되니까 이것도 같이 해야지. 민간하고 비교를 해서 얘기를 한다면, 비교를 해서 비교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12개의 문장을 채우셔야 돼. 그러려면 여기가 한 문장이 들어갈 거고 여기 한 문장이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여기가 우리가 5문장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 6개로 문제를 끝내야 되겠지. 그럼 모두 12개 문장이 끝날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논술 개념 잡기 책으로 들어갈 거야. 논술 개념 잡기 책에서 두 번째로 그 인덱스를 붙여준 게 있을 거야. 인덱스를 붙여준 두 번째로 가볼게. 인덱스를 붙여준 것이 어디냐면 경제 오해와 제시라는 게 인덱스로 붙여져 있을 거야. 두 번째 인덱스를 말하는 거야. 인덱스를 3개를 붙여줬거든. 논술 잡게. 거기에서 1장, 2장, 3장, 4장, 5장. 좀 넘어가면 레몬은 어떻게 가려낼까? 한 5장 넘어가면 레몬은 어떻게 가려낼까? 이게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레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거야. 이제 경제지문을 하나씩 시작하는 것 중에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거야. 그럼 경제지문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용어를 위에다가 이렇게 꼭 나처럼 적어놔야 돼. 레몬차가 있고 이 세상에는 복숭아차, 자두차가 있어. 자두차, 복숭아차, 레몬차 이렇게 있어. 레몬차는 겉은 멀쩡한데 안은 시금털털한 애를 말해. 안은 좋지 못한 애를 말한다고 생각하면 돼. 복숭아차, 자두차는 겉과 속이 같은 걸 말해. 자, 복숭아차, 레몬차는 뭐라고? 복숭아차, 자두차는 자두. 자, 겉과 속이 같은 걸 말해. 겉과 속이 같은 걸 말해.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용어가 있거든. 자, 정보 비대칭. 이렇게 용어부터 시작하는 거야.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 몇 개를 써줘야 돼. 그럼 레몬차 썼고 복숭아차, 자두차 썼지? 그리고 정보 비대칭 썼니? 됐어? 정보 비대칭.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역선택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야 돼. 역선택. 그리고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게 있어. 자, 뭐라는 게 있어? 도덕적 해이라고 하는 게 있어. 그럼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해됐어? 그리고 신호효과. 이렇게 기본적으로 4개를 알아줘야 돼. 그러면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신호효과. 이걸 공부하러 가볼게. 아까 레몬차는 얘기를 했었어. 겉과 속이 다른 차야.
자두차나 복숭아차도 얘기를 했었어. 이건 좋은 차를 말하는 건데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이 차는 카를 말해. 자동차를 말하는 거야. 자, 뭘 말한다고? 자동차를 말하는 거야. 그럼 정보 비대칭을 이야기를 설명해 줄게. 정보 비대칭. 정보 비대칭은 A가 알고 있는 정보를 B가 다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A는 얘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다 알고 있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 역선택을 한다는 얘기야. 정보를 다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잘못해서 역선택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의 사례를 얘기를 해볼게. 자, 예를 들면 중고자동차 시장이 있어. 중고자동차 시장이 있어. 여기서 레몬차를 팔러 온 사람은 200을 받으려고 해. 200만 원을. 근데 자, 자두차를 팔러 오신 분들은 1000만 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셨어. 근데 중고자동차 사장은, 여기 시장의 사장은 어떤 게 레몬차인지 어떤 게 자두차인지를 알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저 차가 레몬차인지 저 차가 자두차인지 그 사람들 말로는 알기가 어렵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여기하고 이 사람들 사이에 정보 비대칭이 생긴 거야. 사장은 어떤 게 자두차인지 어떤 게 레몬차인지 알 수 없는 정보 비대칭에 있어. 그런데 우선은 팔러 온 사람들이 200에 판다 그래도 팔리진 않아. 왠 줄 알아? 그 사는 사람의 마음이거든. 근데 이제 만약에 시장에서 거래되는 게 300에 거래된다고 쳐볼게. 살려고 하는 사람 300에 살게. 레몬차는. 그럼 자두차는 1200에 살 거야. 자, 뭐는 300에 팔리고. 자, 자두차는 1200에 팔린다고 가정을 해볼게. 자, 다시 한번. 레몬차는 200에 팔러 왔는데 300에 살려는 사람이 있어. 그럼 우리가 파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200 받겠니, 300 받겠니? 당연히 300 받겠지. 왜? 사는 사람이 소비자가 300을 낼 용의가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 소비자가 1200을 낼 용의가 있어.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거래가 될 거야, 자동차가. 그런데 아까 사장은 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게 자두차인지 어떤 게 레몬차인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거를 평균을 낼 거야. 그러면 1500의 2분의 1이니까 두 사람이 있다고 쳐보자. 1500의 2분의 1이니까 이거는 750에 차량을 내놓을 거야. 자, 얼마에 사줄 거야? 750에 사줄 거야. 왜? 두 개 1500을 2분의 1로 나눈 거야. 1500을 2분의 1로 나눈 거야. 그래서 750에 거래를 하려고 해. 그럼 봐봐. 그러면 레몬차는 화가 나서, 아니, 레몬차는 좋아서 나가. 근데 자두차는 화가 나서 가. 왜? 1000만 원 받으려고 했는데 750밖에 못 받으니까. 근데 얘는 200인데 1000만 원, 200인데 750을 준다니까. 그럼 이 중고 자동차 시장은 누구만 남게 돼? 레몬만 남게 돼. 레몬차만 남게 돼. 자, 그게 바로 역선택이야. 그럼 이 중고 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돼? 최악의 시장 실패야. 왜? 여기에는 레몬차를 750에 받는다는 안 좋은 선례만 남기게 돼. 왜냐면 자동차는 집에 갔으니까 화나서 750만 준다니까 집에 간 거야. 그럼 레몬차만 남게 돼. 그걸 우리가 역선택이라 그래.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고? 역선택. 그러면 내가 지금 용어를 두 개를 썼어. 정보 비대칭 상황에서 역선택이야. 그러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정보 비대칭 상황을 없앨 수 있는 거. 아까 내가 정보 비대칭하고 똑같이 용어를 하나 더한 게 있어. 신호효과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차는 나쁜 차가 아닙니다. 자두차 입장에서는 내 차는 750 받을 차가 아닙니다. 라고 하면 보증제도 같은 걸 주는 거야. 신호효과를 주는 거야. 내 차는 나쁜 차가 아니다. 자, 워런티, 신호효과 같은 걸 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야? 신호효과인 거야. 예를 들면 내 차를 3년간 보증하겠다. 이런 안건을 내놓는 거야. 3년간 보증을 해주겠다.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겠다. 3년 안에 고장이 나면 고쳐주겠다. 자, 이런 신호효과를 줘야 돼. 알아먹었어? 도덕적 해이 상황은 뭐냐면, 예를 든다면, 도덕적 해이 상황, 이제, 우리가 보증을 너무 많이 해주잖아? 예를 들면 보험 같은 게 있으면, 예를 들면 안보험 같은 거 들어놓고, 몸을 막, 그렇지, 건강하지 않게 유지하거나, 마음대로 막 그렇게 하거나, 또는, 하나의 또 예를 들어볼게.
어차피 은행들은 5천만 원까지는 무조건 보장해 주거든, 한 은행당. 그러니까 은행을 더 알아보지 않는 거야. 그냥 어차피 5천만 원 보장해 주니까. 이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정보 비대칭, 신호효과, 도덕적 해이 상황, 그리고 역선택까지 배운 거야. 자, 뭐까지 배운 거야? 역선택까지 배운 거야. 자, 꼭 용어를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 레몬차, 자두차, 복숭아차. 같은 거야. 자두차가 복숭아차는 정보 비대칭, 신호효과, 도덕적 해이, 역선택.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봐봐. 이제 읽어볼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조지 에컬로프는 레몬 시장에 관한 논문을 썼어. 자, 정보 비대칭 문제. 중고차 시장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야. 꼭 밑줄을 그어놔야 돼. 나중에 밑줄을 안 그어놓으면 어디를 했는지, 그리고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더라고, 애들이. 꼭 내가 써놓으라는 저 단어, 정보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신호효과 써놓고 그 다음에 이걸 해놓도록 해. 자, 그럼 아까 내가 말했던 게 그대로 나오거든. 중고차에서 정성차 팔리는 1,000만 원, 레몬차 팔리는 200만 원을 받으려고 한다. 정성차 사는 사람 1,200만 원, 레몬차 사는 1,300만 원 낼 뜻이 있다고 하자. 사려는 사람에 의해서 1,200하고 300. 그래서 결국 얼마에 거래가 돼? 750.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750을 제시하면 레몬차 주인은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냉큼 팔아치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정성차 주인은 장난치는 거 아니야. 당장 매물을 걷어들일 것이다. 알겠니? 자, 이렇게 하면 누구만 남는다 그랬어? 아까 웬 떡이냐 하고 남는 사람은 레몬차 주인만 남는다 그랬지. 레몬차만 중고차 시장에 남게 돼. 자, 중고차 시장에 남게 돼. 자, 뭐 하게 돼? 중고차 시장에 남게 돼. 그러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져. 자, 뭐 하게 벌어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그게 역선택이야. 이해됐어? 이런 걸 우리가 감춰준 특성, 다른 말로 하면 정보 비대칭 때문이야. 이해됐어? 자, 이거를 얘를 보험회사에도 또 할 수 있어. 보험회사도 할 수 있어. 자, 뭐도 할 수 있어? 보험회사도 마찬가지야. 자, 보험회사를 설명 한번 해줄게. 보험회사 사장은 위안보험을 전문으로 이제 취급하고 있는 보험회사라고 한번 쳐보자. 위안보험을. 그런데 A가 오가닉이야. 그러니까 얘는 맨날 유기농 같은 것만 먹고 몸을 되게 바르게 그 건강하게 유지하고 있어. 그리고 B는 토마토라고 한번 해보자. 이 새끼는 토하고 마시고 토하고 마시고 이런 새끼야. 그러면 똑같이 아까처럼 오가닉인지 토마토인지 알기가 어려워. 그러면 오가닉은 만약에 위안보험이 10,000원이면 가입할, 달에 10,000원이면 가입할 의향이 있어. 달에 얼마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위안보험을 10,000원이면 가입할 의향이 있어. 얘는 50,000원에 가입할 의향이 있어. 그러면 정부 비대칭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60,000원에 해서 다시 2분의 1로 나누면 30,000원에 가입을 시킬 거야. 왜? 누가 오가닉이고 누가 토마토인지 모르니까. 그러면 토마토는 웬 떡이냐고 또 토마토만 남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 보험회사는 또 망한다. 이해됐어? 오가닉은 집에 가겠지. 10,000원이 너무 비싸서. 그래서 우리는 신호효과를 요구한다. 보험회사는. 바로 뭐냐? 건강검진 진단서를 제시하라고 얘기하겠지. 이런 게 신호효과야. 누가 토마토인지 누가 오가닉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이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해. 그리고 아까 내가 도덕적 해이 상황이라고 했지. 예를 들면 자전거 도난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자전거를 잃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뭐 핸드폰도 마찬가지지. 핸드폰을 가지고 우리가 핸드폰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핸드폰을 잃어버려도 별로 걱정을 안 해. 그런 걸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고 졸업장도 신호효과에 속해. 졸업장도 뭐에 속해? 저 사람이 일을 잘하는지 똑똑한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자 신호효과를 줘야 되는데 자 서울대 나왔다 그러면 아무래도 똑똑하다는 신호효과가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신호효과가 필요하네. 각종 이벤트. 저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이벤트가 필요하고 좋아한다는 말을 계속 해줘야 되겠지. 이해됐어? 그럼 이 상황에서 자 다시 넘어가서 자, 우리 프린트로 가볼 거야 이번에는. 논술교재 프린트로 한번 가볼 거야. 그럼 논술교재 프린트를 넘어가 보면 논술교재 프린트가 있을 거야. 그러면 성황대학교 거.
여기 뭐 정보 비대칭에 관련된 거 있는데 이 부분이거든. 두 번째 문제. 자, 논술 교재 프린트.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 정보 비대칭성과 관련해서 라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하고. 자, 라마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지적할 거야. 자, 뭐하고 뭐를 지적한다고? 라하고 마의 공통점하고 차이점을 지적할 거야. 그러면 자, 여기까지가 내가 했던 수업의 내용이었는데 수업의 숙제를 내주도록 할게. 수업의 숙제를 내주도록 할게. 우선은 도표책에서 자, 두 가지를 숙제를 해가지고 와야 돼. 두 가지를 숙제를 해가지고 와야 돼. 도표책에서. 자, 기억해줘. 자, 어떤 거? 이 숙제와 이 부분, 이거 하나, 이거 하나와 그리고 이 숙제, 이 부분. 그래서 도표에 두 개 숙제가 있어. 600자 두 개. 도표에 600자 두 개를 해가지고 오는 거야. 그리고 숙제가 하나 더 있어. 아까 서강대학교 거 두 개를 마음속으로 비교를 해가지고 와. 어떤 걸 비교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읽어가지고 오라는 게 내 숙제 알겠어? 읽어주기. 그래서 아까 라하고 마에 관련된 거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MBA 학위를 받은 애가 나와. MBA 학위를 받은 애가 이걸 읽어가지고 오는 게 내 숙제야.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